유닛 23에는 제귀대명사가 나옵니다. 제귀대명사는 대명사 뒤에 self를 붙인 형태의 대명사를 이야기하죠. 이 제귀대명사는 해석할 때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주로 문법적으로 이 아래에 나오는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조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제귀용법. 그 중에서 첫 번째 강조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용법은 제기대명사를 써서 주어, 목적어 혹은 보어를 강조하는 용법을 말합니다.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생략 가능. 왜냐하면 애초에 강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주는 느낌으로 나오는 제기대명사예요. 보통 강조하는 말 바로 뒤에 위치하지만 주어를 강조하는 제기대명사의 경우에는 문장 맨 끝에 올 수도 있다. 강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 위치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I myself baked the cookies 하면 내가 구웠는데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해냈어 라고 강조하는 느낌인 거예요. She wants to see Mr. Kim himself. 여기에서 she랑 Mr. Kim이 있는데 himself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Mr. Kim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닌 Mr. Kim 본인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The girl was simplicity itself. 그 소녀는 단순했는데 여기서 itself는 요 simplicity를 강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함 그 자체였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귀용법은 대명사 이름이 제귀대명사인데 이름도 제귀용법이죠. 그래서 조금 더 본연의 제귀대명사의 역할을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대명사가 주어와 같은 사람이거나 사물일 때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이때 제기용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보통은 요 주어가 요 동작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한테 한다고 보통은 간주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주어가 그 동작을 행하는 대상이 본인 자신일 때 요 목적어 자리에 self를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ove 라고 할 때 보통 좋아한다는 그런 행동은 타인에게 하기 마련인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myself를 쓴다는 거예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는 어떤 경우에도 생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쌤이 방금 전에 맨 앞부분에서 이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종종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용법의 차이점을 가장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가장 큰 뚜렷한 차이점은 강조용법은 생략할 수 있고 제기용법은 생략할 수 없다는 게 되겠죠. 밑에 좀 큰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enjoy oneself, 우리가 제기대명사 중에서 oneself라고 나오는 거는 주로 사전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대명사일지 모르니까 oneself를 써놓은 건데 문장에서는 이 oneself를 알맞은 대명사를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she라면 she enjoys herself, I라면 myself 이런 식으로. 그리고 help yourself는 많이 들어봤죠?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할 때 쓰죠. come to oneself, 제정신이 들다. make myself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지내다. behave가 행동하다인데 뒤에 만약에 제기대명사로 behave oneself가 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kill oneself 하면 당연히 스스로 죽이는 거니까 자살하다겠죠. Look at oneself in a mirror. 누군가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죠. Make oneself understood. 이건 문장 구조가 좀 특이해 보일 수 있는데 5형식 문장 구조예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이해가 되어진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쌤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학교 시험에서 문법적으로 나온다면 문장 5개 주고 셀프가 들어가 있는 문장 5개 주고 셀프 부분에 빗줄 쳐놓고 다음 중 이 제기대명사의 용법이 다른 하나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특징은 아까 설명에서도 찾아봤듯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생략을 할 수 있으면 강조, 없으면 제기. 뭐가 뭔지까지 알아두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그냥 생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면 뭐가 됐든 4대 1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설명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제기대명사가 강조용법으로 쓰였는지 제기용법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한 후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 두 번째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대요. 두 번째 방법은 제기대명사가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제기대명사일 때가 제기용법인데 목적어 자리라면 동사 다음 자리이거나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에는 전치사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이 불가능하고 요게 제기용법인 거죠. 그리고 앞에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보통은 그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셀프를 써주기 때문에 요게 강조용법이 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더 쉽게 느껴지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어도 문제 풀 때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세 번째로 관용 표현이 나오는데 관용 표현은 말 그대로 많이 쓰여서 수거적인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in itself 하면 그 자체가 원래라는 뜻이고 by oneself, by myself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면 혼자서, alone과 같은 뜻이래요. beside oneself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고 in spite of oneself 자기 스스로에도 불구하고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라는 뜻이 됩니다. by itself 혹은 of itself 하면 저절로 for oneself 하면 혼자 힘으로 스스로 라는 뜻이 됩니다.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또 조금 익숙하죠. 관용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해석할 때 알고 있으면 해석을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면서 저절로 익혀지도록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닛 24는 부정대명사입니다. 여기에서 부정대명사는 not이나 never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진 게 없는 특정한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one이 나오죠. 일반인을 가리킬 때 앞에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의 사물을 가리킬 때 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됐던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종류 중에 불특정한 하나를 가리킬 때 쓴다는 말이죠. 그리고 복수형은 좀 특이하게 one에 s를 붙여서 씁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one never knows, 안다라는 동사는 사람에게만 쓰기 때문에 불특정한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What's happening in the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 번째 예문은 I've lost my pen. 나는 내 펜을 잃어버렸어. Can I borrow one? 하나 빌려도 될까? 여기에서의 one은 그 특정한 거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펜 종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one을 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Can you find it for me?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요 it이 가리키는 대명사는 특정한 무언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펜을 가리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one, another, the other이 나오는데 요건 항상 그림으로 쌤이 정리를 해줬었죠.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one, another, the other 류는 그림 하나로 끝납니다. 일단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었죠. 그리고 맨 처음에 걸 가리키는데 단수인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one. 그리고 복수인 여러 개를 가리킬 때에는 some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른 것들 혹은 다른 것이라고 중간에 있는 무언가를 언급할 때 하나는 other인데 앞에 관사가 붙어서 another, 복수일 때는 others.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을 막 언급을 하다가 중간에 있는 건 마지막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으로 여겨서 another 혹은 others를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약에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 중 마지막 것이라면 특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단수일 때는 마지막 그것이라고 해서 the others가 되고 복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더가 붙고 the others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개수를 제한해서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거 언급할 때에는 처음이니까 one,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개 중에는 하나 언급하면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되니까 the othe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개일 때에는 첫 번째 것은 시작하는 처음 가리키는 거니까 one, 중간 거는 another,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이제 세 개 중에는 마지막 하나이기 때문에 the other, 혹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서술로 the third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첫 번째 거는 하나로 가리켜요. 하나는 one, 그런데 나머지 모두이면 세 개짜리일 때는 하나 가리키면 복수인 건 두 개밖에 남지가 않죠? 그러면 마지막 모두이죠? 그러면 마지막 것은 더를 붙여서 the others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나오는 요 두 개는 개수가 더 여러 개일 때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개수가 여러 개인 것들 중에서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지는 무언가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쓴 학생과 쓰지 않은 학생, 이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지죠.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가리키는 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some,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러 명인데 여러 개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가수로 얘기하자면 BTS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요 두 집단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 언급하는 것은 some,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others. 왜냐? 요 others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하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맨 처음 언급하는 것은 one이나 some, 그리고 끝이 아닌 무언가는 무조건 another이나 others, 그리고 나머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더를 붙인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면 something, someone, 그리고 anything, anyone이 나와요. 그러니까 some이 붙는 것들과 any가 붙는 것들이 나오죠. 예문을 한번 보면 something happened that we will never forget. 우리가 절대로 잊지 못할,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대절이
앞에 있는 요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긴 단위를 앞에 쓰는 걸 싫어하는데 여기에선 동사가 딱 한 단어인 채로 문장이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간 좀 특이한 문장 구조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긍정문일 때에는 주로 something, some이 붙는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I don't have any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정문일 때에는 any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부정문인 경우에는 무조건 any가 들어가는 형태로 써야 돼요. 그런데 긍정문일 때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some 말고 any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some은 긍정문에 쓰고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 등에 쓴다. 그러나 권유, 부탁,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에는 some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문문은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any를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 some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뭐라도의 의미일 때에는 any도 긍정문에 쓰일 수도 있다. 이게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쌤이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학생 때에는 요것만 외웠어요. some은 긍정문,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 해서 문제에 나오면 요거 따라서 문제를 풀었는데 요즘에는 요런 조금 예외적인 상황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문제에는 오히려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정대명사들이 나오는데 all, both, each, either, neither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것들이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명사로 쓰였을 때의 경우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all이 이런 식으로 혼자 쓰였을 때 all is silent, 모든 것들이 고요하다. 이럴 때에는 all 자체가 혼자 주어 역할을 하죠. 이런 경우가 요 all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쓰죠. all students were silent. 이렇게도 쓰죠. 이런 경우에는 all student가 주어이고 student가 핵심 명사인데 all이 꾸며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요 부정대명사의 수일치와 관련된 부분은 얘네가 뒤에 바로 명사를 데리고 오지 않을 때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all이 혼자서 명사 역할을 할 때에는 만약에 사람을 나타내면 복수, 사물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에는 단수 취급, 그러니까 막연한 무언가를 나타낼 때에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both는 복수 취급한다. both는 가리키는 게 불특정하건 간에 어쨌든 둘 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both의 의미 그 자체가 복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each, either, neither는 모두 단수 취급한다. each는 각각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each of the 복수, 각각 복수를 의미하는 거라도 each를 썼을 때에는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each와 같은 의미를 가진 every도 마찬가지로 단수명사를 써주고 단수 취급한다 라고 나와 있죠. either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수의 수일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하지만 쌤이 말했듯이 either 같은 경우에도 either A or B처럼 뒤에 either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쓰였을 때에는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 A와 B를 보고 수일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관접속사의 경우에는 주로 B의 수일치를 한다고 배우죠. 그리고 neither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